예. 특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 주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어떤 데이터 컬렉트 하는 사업하고 관련된 거여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어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건 아니고, 여러 유관기관,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여러 유관기관들이 같이 한 작품인데 제가 이제 오늘 대표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원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의 기관, 성신여대하고 그 다음에 튜터러스라고 하는 AI 모델링 기업인데 애틀이라고 하는 데에서 분사해가지고 나오신 나온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갑자기 목이 메는데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게 토이라고 하면 장난감하고 장난감하면 우리 회사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튜터러스도 아마 생소한 거 같지만은 에듀텍 또는 튜터 관련된 그런 거면은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업명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LI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서울 랭귀지 인스티튜트 그게 이제 모태가 되어서 어떤 영어 교육 관련된 B2B 사업을 주로 하던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니아하고 니아 관련된 PMO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니아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작년 초에 갑자기 니아 어떤 교수님이 연락하셔가지고 이번에 무슨 니아 사업을 할 건데 같이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니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니아가 아마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소개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석재 교수님 연세대 해가지고 있는데 교수님들만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소영순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석재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 총무이신 건국대 오은혜 교수님,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7, 8분이 전국 도처에 외쳐가지고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좀 늦게 시작해서 9월달 정도 돼서 이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시작은 한 11월, 12월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그 2달 동안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음성학이라든지 또는 음성공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건져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영어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 기본적으로 말뭉치라든지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구축된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영어 말하기 평가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 영어 말하기 평가가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상용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어슨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기관 거기에서도 Person English Test라고 해가지고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TOEFL Speaking 이것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각각 했지만은 지금은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명은 사람이 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도 또 엘사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사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영어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왜 또 다시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의문은 좀 드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팽톡, 팽수는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팽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팽톡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게 이제 애플리에서 AI 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이제 학습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용 대상으로 AI 말하기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펜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요새 외국 사람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세종학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토픽의 말하기 평가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현재로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뉴얼하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은 여기도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펜톡하고 관련해서는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현재 중학생용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리아라고 하는, 여기서 보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AI 허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모아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순수하게 음성학이어서 음성학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자기 연구 주제에 맞게 10명, 한 5명, 1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국가 사업에서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 구축하는데 아마 시간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음성학 같은 경우는 한국어라고 하는 요 영역에서 현재까지 101개 종류가 구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음성 데이터도 있고, 음성하고 영상하고 결부된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만 있는 건 아니고 아래쪽에서도 대표적으로 몇 개 그냥 얘기를 해놨는데, 학습용 아동영어 음성 데이터도 있고, 한영 또는 한중 음성 발화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특강으로 이제 준비된 것들이 이번에 아마 다시 여기에 실리게 될 그런 데이터들인데, 저는 되게 자그마한 거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제 제 특강 말고 두 번째 특강이나 세 번째 특강에서는 7,000시간 이 정도, 그 다음에 언어권도 한 종류가 아니라 7, 8개 다른 언어에서 한국어를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각각의 언어를 말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외에 영상 데이터라든지 헬스케어 여러 다른 분야가 있는데 한국어에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한국어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다양한 언어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차 개발 안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에 구축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아마 곧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데이터도 조만간 요 리아 AI 허브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AI 허브에 이제 레지스터 해가지고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공개된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 한국인 영어 유창성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어가 많이 좀 많이 사양 사업은 아니고 예전보다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는 영어 시험에서 토플이라든지 토플은 아니고 토익 가지고 그냥 문법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독해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스피킹 능력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스피킹 테스트에서 취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게
오픽이라고 하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뭐 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 점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익 스피킹을 본 사람들, 스피킹 테스트를 본 사람들의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 오픽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54.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오른쪽에 대기업 신입사원의 어떤 합격 스펙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분야인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공모전이라든지 자격증 또는 영어 말하기 점수 일단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스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오픽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IH, Intermediate, High 등급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오픽 테스트하고 되게 유사한 유형의 어떤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픽 자체를 구현하기는 좀 법률적으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좀 힘들고 오픽 자체가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으면은 주제 적응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제 적응을 시켜가지고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고 그래서 아까 소개한 대로 외국어 평가라든지 교육 요거에 어떤 특화된 SLI라고 하는 교육 그룹하고 저희 연구산단인데 연구산단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연구산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도처에 걸쳐져 있는 영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음성학 전공한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한 경우고 그 다음에 튜터러스 랩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트리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이라고 했을 때 팽수라고 팽수를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시키는 팽톡 그거 이제 개발한 개발자들이 분사해가지고 만든 그런 창업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세 팀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축 절차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일단 데이터 수집을 해야지 되는 거가 있고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이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제한다든지 검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된 거를 가지고 음성을 추출하고 영상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금 이따 사례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중에서 음성을 추출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STT, Speech to Text라고 하는 그 STT 전사 과정이 있고 전사에서 오류가 난 것들을 전사를 검수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하기 평가니까 평가 데이터 예를 들면 이 스피치 샘플이 얼마 정도의 얼마나 잘 말하는지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튜터러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AI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델링한 결과를 봤을 때 상용화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될 텐데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학습 모델을 적용시키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데이터들을 AI 허브에 건네줘야지 되는데 제대로 된 것들을 건네주는 단계로 이제 검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한 두 달 동안 모았으니까 몇 명의 데이터를 몇 시간 정도 모았을까가 이제 상당히 궁금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AI 허브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아마 기본적으로는 한 1000시간 정도의 음성 데이터를 모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가 1000시간이면은 대략 몇 명 정도인지 별로 분간이 잘 안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30분 동안 영어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1000시간이라고 하면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걸 할 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2,000명을 모아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모으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결과만 보고 드리는데 SLI에서 실제 사업은 9월 달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작한 거는 한 11월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1월 7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한 2,700명 정도의 응시자들을 모아가지고 응시를 한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후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 이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육군 본부라든지 군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화성 케미칼이나 이런 회사 가서 찾아가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가 한 건 아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했는데 그래도 다 상당히 단기간에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 형태 같은 것들을 보면 아마 혹시 오픽을 준비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픽 보물창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인플루언스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에 이렇게 이제 포스트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주제 적응형 영어 말하기 모의평가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시험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SLI에서 이제 현장 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직접 와서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 2달 동안 한 2,700명 정도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문항 출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수진들이 많이 좀 관여를 했는데 오픽 자체를 그대로 따라한 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 같은 것들은 좀 유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항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픽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가 자기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연결된 질문들을 종종 던지게 되는데 2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선택 주제로 해가지고 직종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여가 취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콤보 1, 2,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문제를 질문 던져주고 대답하고 또 연관된 질문을 던져주고 하는 게 하나의 콤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3개의 문항들이 콤보를 이루어 가지고 3가지의 콤보가 9가지의 이제 문항에 대한 선택 주제에 대한 걸로 되고 11번부터 15번까지도 보시면은 11번에서 13번까지는 롤플레이로 해가지고 사전에 설문조사한 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문제로 이제 롤플레이를 시키게 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돌발 질문으로 해서 사전 설문조사하고 이제 무관하긴 한데 시사나 정치나 경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콤보로 된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 예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데이터를 끄집어내야지 되는데 실제로 30초 또는 3분으로 했을 때 아마 4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지만은 40분 다 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천차만별로 대답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화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이제 구축을 해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예를 이제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켜가지고 카메라든지 마이크 같은 것들을 일단 테스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행 연습이 있긴 있겠지만은 실제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화하고 응시한 결과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개인 보호 때문에 노란색으로 가리긴 했는데 아마 희미하게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축한 거를 가지고 요 검은 터미널에 보시면은 이제 뭔가가 계속 적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그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m pretty sure I have to say that I was not up to speed about your question. You asked me, I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what you asked me about question, but this is kind of online interview. You're not here. You gave me an example about hotel reception. I go to the hotel reception and you asked me go to reception and to do something or something. 민망하니까 요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영어 말하기 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예를 들면 학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국제학회에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 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 좀 민망하긴 한데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아마 인터미디엇하고 인터미디엇 하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 또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례를 보면 이거보다 엄청나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것들을 음성을 추출해서 그걸 이제 텍스트로 전환한 과정을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TT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후작업들이 이제 좀 많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STT는 애틀리에서 만드는 그 STT,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음성에 많이 척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사용을 했고 앞에서 보여준 그 학생의 STT 결과는 한 82% 정도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ord accuracy가 82%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고 한데 여하튼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또 전달을 받아가지고 음성학을 하면은 잘 알고 있는 프라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좀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줬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들, 음성에서도 음성에 어떤 이름이 있다. I'm 태진 윤 했을 때 태진 윤이라고 하는 구간을 마킹해가지고 없애버린다든지 또 전사된 구간에서 태진 윤 하면은 샤프 처리를 해가지고 없앤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이게 2달 만에 만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작업하는 과정들은 드랍박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작업을 한 70명 정도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드랍박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할당한다든지 데이터가 다 끝났으면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글이 한두 개 있으면은 그냥 로마라이제이션을 자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로머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의 과정이 이제 전문가들이 레이팅하는 과정인데 실제 이 OP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자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가지고 원어민이라든지 바이링구얼의 전문 레이터들을 교육시키고 2인 1조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평가 교육을 시키는 사진 화면들도 좀 나와 있고 한데 실제 문항별로 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루브릭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했고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평가 점수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남자가 한 40%, 여자가 한 60%, 그 다음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intermediate, 이제 미드 수준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intermediate high, 그 다음에 native 이런 식으로 있고, 실제로 이거나이트가 노비스한 그러한 영어 말하기 평가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너무 못하니까 이런 평가에 참여하는 거에 적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건너뛰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그냥 이제 AI 이렇게 이제 구축되고 평가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로베르타라고 하는, 로베르타가 뭐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robustly optimized pre-training approach를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루브릭 영역, 뭐 task completion이라든지 delivery, accuracy, appropriateness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뭐 줄친 부분들 연두색, 이벨, 피어슨 이렇게 하고 0.76 이런 식으로 테스트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는데, 1 가까우면은 되게 좀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I 모델링이 예측한 결과하고 사람이 평가한 결과하고 코릴레이션 봤을 때 1이면은 AI 모델링하고 사람의 평가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고, 그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사람이 한 평가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0.7 이상이 이 이밸류에이션 결과로 나왔고,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밸류에이션이 0.7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러면 전문 평가자들 사이에서의 코릴레이션은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한 거에 또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제 액트풀이라고 해서 오픽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여러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사람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아래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0.8에서 0.85 사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향상의 여지는 이제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나쁜 결과는 0.75 정도 되면은 나쁜 결과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컴퓨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등급 간의 부분들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톡을 마치도록 할 텐데, 이런 한국인 주제 적응 영어 스피킹 평가 데이터 구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영역의 언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